오늘 윤석열이 드디어 기어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했네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정권 처음 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이 이런 걸 거부한 적 있습니까? 없죠. 가족 수사를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죠. 근데 골 때렸던 게 저거예요.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뭐야요? 그러면 김건희를 지켜 김건희가 헌법이야 이미. 아니 혹시 개명된 이름 중에 그런 거요? 씨. 김헌법 씨?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진짜 이 와중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저 의지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 진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를 것 같아요, 저는. 행사하면 지지율 더 떨어지고 총선에 본인들한테는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한테 악영향은 생각 안 하죠. 나한테는 악영향 없어요. 악영향은 국민의힘에 있지. 나한테는 없어. 선거도 본인들이 찍어놓은 사람들만 되면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거보다 지금 자기들 지키는 것에 더 연연하고 있다는 것밖에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 1년, 2년 동안 민주당이 뭔만 하면은 다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까지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 상황을 이재명 방탄, 이재명 리스크라고 법 하나 발의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발의해도 모든 걸 다 이재명 방탄이라고 했어. 지금 김건희 가족 비리 방탄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실이 굉장히 이 톤을 올려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사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수사 주체가 누굽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고 공범들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검찰이 그것을 지금까지도 묵혀두고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수사를 하라고 재촉을 했지만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나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아니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똑바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항상 외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진실성 그리고 그 지금 받고 있는 오해를 모두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죠. 왜 이제 와서 다른 수사들은 재수사며 뭐든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만 재수사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수사가 아니라 일단 수사부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요. 윤석열이 한 말이잖아. 저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면서. 그렇죠. 죄가 없으면 왜 이걸 피하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죄가 없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합시다 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영장이 나올 것이고 안 나올 것이고 죄가 있으면 영장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얘네들 말은 얘네들 말로 다 반박. 맞아요. 아니 선거철이니까 안 된다.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요. 잡범이 단식한다고 해서 영장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죠. 똑같아요. 잡범 수사하는데 쇼핑하지 말라고 그런 뭔 식으로 상관이에요. 얘기했잖아. 왜 우리 지난주에 저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이랑 대선 토론할 때 영상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대장동 특검 이야기. 그래서 후보님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하시겠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끝까지 다 못하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네. 그 부분만큼은 겉과 속이 같았네요. 나 윤석열을 참 그게 좋아. 겉과 속이 같아. 아니, 헌법에도 사실 모든 걸 다 명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만약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시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헌법에서 내 가족에 대한 거를 거부하는 건 안 된다라고 안 써놨다고 해서 이게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겁니까? 당연하니까 안 쓴 거지. 어떻게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내가 봤을 땐 태도가 너무 후져.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잖아요. 고민도 안 해. 그러니까 고민은 할 수 있는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세력인 게 이런 거예요. 숙고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태도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지 같은 게 없어요. 국회로 지 마누라 넘어왔어. 거부. 이건 탄핵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정치적인 막 잣대라도 좀 들이대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투명하셔. 그냥 오자마자 거부.
그러니까 저 헌법학자들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에 그게 기준이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회가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국민적 여론은 국회가 한 짓을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해라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이거 얘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70%가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데 반대로 했죠. 더군다나 두 번째. 부인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도 아다시피 윤석열이 검사 이 시절에 사실은 김건희 뒤를 봐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피를 해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나 관여 안 할 테니까 특검도 국회가 임명하고 수사 한번 해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딱 드러난 거죠. 김건희는 죄가 많구나.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게 있구나. 이것밖에 더 있겠냐고. 아니 자기네들이 그랬잖아요. 이 일은 결혼 전의 일이다. 어디 있긴 있었다는 말 아니야 그거는. 그 일이 없었다가 아니야. 그 일은 결혼 전의 일이다. 그 일이 있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가겠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속으로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을 이유로 재의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이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 보이거든요. 근데 희한하단 말이야. 저게 자기들한테 그 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제2요구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쉽게 표현하면 꽃놀이표 하나 들게 된 거예요. 꽃놀이표를 들어버렸죠 지금. 아까 일정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이제 이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어요. 다시 의결해 와. 그러면 이제 재적 의원 3분의 2? 재적 의원도 아니다. 출석 의원 3분의 1이라며. 재석 의원.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일단 피하고 보는데 이게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권력 하나가 이거 절대 받지 마. 나중은 몰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화를 내야 돼요. 국민의힘이 제일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네들 어떻게 할 거야? 선거운동 어떻게 할 건데 총선. 총선 이거 리스트나 나오겠어요? 공천 받은 사람 리스트나 나오겠어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진짜 협치 딱 하나만 하자니까요. 4월 달에 총선 한 김에 같이 하자고. 좀 빨리 서두르면 가능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여기까지. 이것만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장관들 20명 정도의 숫자를 쌩까고 임명을 해버렸죠. 해임 건의안도 있었죠. 그렇죠. 해임 건의안도 있고. 그러면 뭐야? 삼권 분립이 없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민주정부라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그렇죠. 해줘야죠.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최소한 정말 존중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통과된 법에 대해서 국민의 뭐 60% 가까이가 이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정말 대세로 형성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헌법의 원칙상 국회에서 의결한 법이 위헌이 명백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입장에서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준 것도 삼권 분립의 하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삼권 분립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삼권 분립이라는 건 결국은 각 기관을 견제하면서도 각 기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 저 그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거부권이라는 말까지 하겠어요. 정말 거북하다. 네, 거북하죠 정말.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헌법재판소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다. 이 이해충돌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만연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일단 최소한 왜 없냐면요. 윤석열이 이번에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겼죠. 이유가 뭐였어요? 추미애가 징계하고 나서 거기에 개입을 했으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맞아, 절차로 절차의 문제. 취소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이 사건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그러네. 거예요. 예. 추미애 그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와. 절차상의 문제.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야. 한번 붙어볼 만해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이게 이렇게 윤석열은 지금 있죠.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더 순항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죠. 차라리 거부권 받아들이고 아니 거부권을 받아들이면 특권 받아들이고 아니 나 당당하다. 그냥 예를 들어서 찔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나 당당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받겠다 하면 총선 끝난 다음에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와이프 뭐 잘못했다고 그래 뭐 재판 받아 내가 우리 자기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해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도 그런 정치적 내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김 여사님의 해안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요. 정치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요 저기 이제 새벽에 잠들 때 아침이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안 할까봐. 그렇죠. 그 생각 저도 좀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정신 차려버리면 큰일 난다. 아니 그게 정신 상식이잖아. 아니 정신을 차리는 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윤통이 아니고 김통이 이거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보호해 줄 건 결국 국민의힘인데 나 보호해 준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내가 보호해야지 하면서 일단 받고 야 나중에 그 뒤에서 재판부 뒷조사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하면 오히려 진짜 정치 행보가 더 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검을요 야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에 1명 임명해.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 협박해. 그런 방법도 있어. 그렇죠. 캐비넷도 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먹히면 판사들 캐비넷도 있대. 얘네들 다 네. 하잖아요. 뒷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다며. 1억도 줄 수 있지. 이렇게 되면요. 뭐 애들이 지금 이제 이따 한동훈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한동훈이란 자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뭐 신년 인사인가 뭔가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효과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동훈은 윤석열에 반대되는 얘기 단 한 건도 단 못했어 한마디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죠.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은 총선 내내 정쟁하러 도다. 그전에도 뭐 불법이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선거용 악법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부로 한동훈의 실제로 사실 있지도 않은 한동훈 출범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훈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을 검사 동일체의 원칙 속에 살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에서 밑에 놈 시키고 했으면 됐으니까 모르는데 정치는 본질이 정쟁이에요. 1년 365일 싸우는 거고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 정당이에요. 집권 내내 정쟁만 했던 그럼요. 놈이 누구더라? 그게 정치인데 총선 내내 정쟁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있던 그 정당은 뭐가 됩니까? 네. 대선 내내 이거 가지고 우려먹었는데. 자, 어쨌건 거부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탄핵 사안이 제대로 돌출된 거 이거는. 어떤 경우는 이게 탄핵 사안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 여러 가지 네. 사안들 중에. 근데 이거는 제대로 직격할 수 있는 탄핵 사안이에요.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특히 관심이 제 말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게 탄핵 사항이라는 말 저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의 구성 요건과는 달리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탄핵 사항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결단이라는 게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탄핵이 이어지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 동반되는 탄핵 사안이에요. 제가 그렇지.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거는 탄핵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간에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네. 자기 가족 등에 대한 수사나 특검을 누군들이 해주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자기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한 자라고 하는 기네스 기록을 또 세운 거야. 이거는 당연히 받았어야 돼요. 진짜로 죄가 없다면. 진짜로 기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거.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그런 거죠. 헌법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선 거다. 물론 법 기술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탄핵 사안 맨 위에 올라갈 사안이에요. 왜 순위 막 바뀌잖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거 중에 맨 위에 올라갈 사안이 지금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거부권 행사를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사 안 할까봐 진짜 걱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태권부인님 감사드리고요. 산탄총님 오늘은 닉네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많이 힘드네. 깜짝 놀래. 반지의 여왕님 북한산 등산하다가 발목 삐어도 헬기 태워준다 모질이더라. 다음에 반지의 여왕님 국가 왼수 대통령 특검이라 술통아. 그 댓글창이 막 험악해지고 있어. 자 차차님 7, 80대 저희 부모님도 그러십니다. 윤석열 김건희처럼 제 마음대로 놀면서 나라도 대놓고 해먹는 미친 것들을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TV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세요. 예. 다 똑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다음에 헬렌 최님 슈퍼 로이어. 바쁘십니다. 뭘 슈퍼에서 팔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는 슈퍼 닥터였잖아요. 슈퍼에서 파는 모양이에요. 어디 가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하기 제일 편한 방송이 정변 나왔을 때 이쪽 저쪽 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캐릭터잖아. 써먹기에 아까 의사 나오셨습니다. 이쪽에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근데 뭔가 아수라백작 같은 느낌. 감사드려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